회사에서 고충 상담사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고민이 있는 분이시라면 오늘의 이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처리하는 그 4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리뷰를 한번 하자면 1단계는 인지 및 접수, 2단계는 조사, 3단계는 심의, 4단계는 종결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 혹시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그 1단계인 인지 및 접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충 상담사가 누구인지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충 상담사는 각 회사별로 불리는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름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회사 내 고충을 상담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사실 현장에서 만나뵈면 고충 상담을 하시는 걸 좀 두려워하시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일단 상담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혹은 일이 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고충이라는 것은 성희롱이나 괴롭힘 같은 법적 문제사항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일탈을 목격했거나 잠재된 문제 상황을 인지한 것 등 그 사례가 매우 다양합니다. 정리하자면 고충을 상담하는 것 자체로 사건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고충 상담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회사 내에서 근무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만약 사건화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또한 그 과정에서 신고자의 불안한 마음에 안전감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또한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제거를 해내는 그 첫 단계를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내 고충 이슈의 1차 상담과 접수 역할을 하는 인력이라는 그 1차적 역할 외에도 회사 내의 잠재적 불안 요소를 제거를 하는 2차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으론 윤리 경영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재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충 상담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사실 공감이라는 말은 참 많이 회자되는 역량이지만 또 그만큼 생각만큼 쉽지도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공감을 동감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감은요, 어떤 견해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가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표현하자면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느끼는 거 나도 똑같이 느껴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감정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데요. 우리는 다 다른 경험을 갖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한 집에서 성장한 형제 자매도 다 다른 경험을 갖고 성장했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렇죠? 하물며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 각각의 우리는 아마 다른 누군가와 똑같이 느낀다는 거 어쩌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감이 아닌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음. 즉, 나는 당신의 상황을 잘 알고 또한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감은 동감보다 수용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나는 그 상황에서 당신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나와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당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그 언행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태도인 거죠. 그러므로 공감은 방어가 아닌 개방적 태도를 이끌고 내담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줌으로써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객관화 능력이에요. 앞서 공감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고충 상담사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 사람에게서 욕을 들었어요 라고 내담자가 말을 했을 때 어머 너무 화가 났겠어요. 혹은 저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슬펐겠어요, 외로웠겠어요 등의 고충 상담사의 그 감정 표현으로 내담자의 감정과 심리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내담자의 감정과 상황을 수용을 해주되 고충 상담자의 감정적 개입은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에 이런 표현이 좋겠죠. 그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이런 질문 등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내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충 상담사를 만나죠. 그래서 두서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고충 상담사는 그 감정을 공감하고 또한 객관화함으로써 동시에 내담자로부터 적정량의 정보를 수집해야 해요. 물론 목적 외의 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화할 것인지를 가늠짓는 데 필요한 정보는 가급적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고충 상담 일지를 먼저 살펴보고 6하 원칙에 따라 내담자에게 질문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좀 필요해요. 이때의 질문은 yes or no를 원하는 그런 닫힌 질문보다는 what, why, where, how, who 이런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내담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과 또한 경청 능력도 정보 수집을 위해 더불어 필요한 역량이 될 것이겠죠. 사내 고충 상담은 직장 내 고충이 근절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윤리적이고 또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고충 상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충 상담사의 의미와 또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도 보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